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지난 6.28 인천 연수월 재검표에서 드러난 4.15 총선 선거관리 부정 불법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집권세력 고위인사들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인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민경욱 전 의원이 오늘 오후 1시 반 인천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날이 지난달 26일, 7월 26일, 그리고 고소인 조사가 8월 10일, 그러니까 고소한 날로 따지면 보름 만에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니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셈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 이 중대성 그리고 이 사안의 민감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더더욱 인천지검의 수사 의지가 일단 있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검 검사장은 대전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권의 이 강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을 사법 처리했다가 좌천성 인사로 인천지검장으로 옮겨온 이두봉 검사장입니다. 현재 인천지검장이 이런 강골 검사장이기 때문에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소인 조사에는 소송 대리인 변호인 중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등은 고소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약 1시간 전인 오늘 낮 12시 반부터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검찰청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구본철 전 국회의원, 이동환 변호사, 민경욱 전 의원 순으로 5명이 발언했습니다. 고소인인 민경욱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15 총선 이후 대검찰청에 17건의 고소고발을 해서 전부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었다. 다 깔아뭉갰다. 그런데 인천지검의 이두봉 검사장은 다른 시민단체에서 이 선거 사건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 관련해서 이미 고발인 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은 본인이 피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발인이 아니고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오늘 받는 겁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만 해도 정의로운 일이고 진실성이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인천지검과 이두봉 검사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드루킹 사건은 댓글을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작한 사건이라면 4.15 부정선거는 그냥 유권자들이 찍은 표를 직접 바꾼 더 큰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60년 전 3.15 부정선거에서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이 처형됐다. 이번 사건은 그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의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조사를 받고 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기도 하면서 또 국토본 사무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 인천지검과 이두봉 검사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언급하면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살려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인천지검 어깨가 무겁다. 인천지검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소생시켜낼지 확인사살하는 악역을 맡을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지금 공인위조 사건과 관련해 인천 송도 2동 6투표소가
전체 투표자가 1974명인데 무려 1000장 이상의 투표지가 이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그러진 그런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런 투표지로 이번에 6.28 재검표에서 드러났는데, 어떻게 투표장과 개표장에서 모두 아무 말 없이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송도 이동의 문제도 연수원의 문제도 인천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 문제다.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규모 집권 세력 규모 또는 국가적 규모의 범죄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은 거대 권력을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는 6.28 재검표에서 드러난 각종 증거는 이제 4.15 부정선거가 수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위로 드러났음을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진실을 감출 수 없다. 또 지금까지 거대한 범죄와 싸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검찰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애국 시민들 앞에서 여러분도 있고 이제 양심을 지닌 많은 지식인들도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선거사범 수사를 했던 황교안 전 대표 또 6.28 재검표를 보고는 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힘을 합해고 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양심과 정의의 바탕 위에서 불법 부정선거를 획책한 우리를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6.28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 이미지 파일 선관위가 이 원본을 없애버렸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변호사인데, 그 당시 상황을 소개를 하면서 이 투표 이미지 파일이 원본이냐고 천대 대법관에게 확인했더니만 선관위 직원이 삭제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 따라서 선관위의 범죄가 드러났다, 그들의 범죄를 자백했다. 이 투표 이미지 파일을 삭제를 지시한 사람, 실행한 사람, 그리고 그 경위를 모두 밝혀라, 이렇게 말하면서 선관위의 범죄는 대한민국 헌법사상 최악의 범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경욱 의원이 고소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당시 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 윤호중 당시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등입니다. 고소 대상에는 이낙연 의원은 빠져 있었으나 민경욱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마지막에 추가됐다고 오늘 제가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발표할 당시에는 이낙연 의원은 빠져 있었는데 이낙연 의원도 고소 대상에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인, 그러니까 이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 의혹 사건은 단순 선거 사건이 아니고 일반 형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직 한참 남아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가 확인이 된다면 지금도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명도 안 되는 이 투표소에서 절반 이상이 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져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도장이라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있는 표가 투표장과 개표장을 그냥 통과했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선 송도 이동 제6투표소 문제의 투표관리관 누군지 바로 특정이 됩니다. 그 사람 조사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도장을 절반 이상 찍었냐고 확인해보면 당장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표소에 있었던 투표 참관인도 불러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의 유권자 1974명 확인해보면 다 나옵니다. 바로 당신이 투표할 때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그러져서 글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도장이었냐 확인해보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하고 범죄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인천지검은 정말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수사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6.28 재검표 이후 아주 구체적인 물증이 속속 나오면서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 진상규명 어떤 그런 전선에 동참하겠다는 정치인, 특히 야권 대선 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전 야당 대표 그리고 안상수 전 의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동참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장기표, 박찬주, 심동보 이 세 분도 지금 이 전선에 동참한다고 민경욱 전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 제야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한 장기표 선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장기표 후보께서 4.15 부정선거 투쟁 의회에 찬성하시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장기표 후보께서는 부정선거 문제는 선거 지지자를 모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제야에서 오랫동안 투쟁해온 당신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불순한 세력들의 선거 개입과 조작 의도에 의해 망가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통계적 조작 가능성만으로 투쟁 대열에 나설 수 없었던 사람들도 6.28 재검표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이상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 후보께서는 조만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신의 소회를 자세히 밝히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장기표 후보 같은 경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드디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마음을 굳히신 모양입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박찬주 예비역 대장께서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며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시겠다는 참전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참 군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 싸움에 뛰어드신 후보가 황교안, 안상수, 장기표, 박찬주, 심동보 등 모두 5분으로 늘었습니다. 심동보 제독은 이제 해군 제독 출신이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천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구본철 전 의원도 이번 대선 야당 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구본철 전 의원도 참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게 금기시 됐지만 점점 이건 이상하다. 이 문제는 명백히 밝혀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하나하나 이렇게 거대한 물줄기가 돼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